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뭐 오늘뿐만 아니라 모르겠어요.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각 주차별로 영상 하나나 두 개 정도 올려서 창의적 공학 설계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창의적 공학 설계가 결국 저희가 이번 학기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뭐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문제 정의도 하고 뭐 어떻게 해결할지도 찾아보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 학기 동안 거치잖아요. 그런 전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창의적 공학 설계 과정 내지는 창의적 공학 설계를 하고 그거를 해결을 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의 취지 자체는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에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토대로 어떤 주어진 공학적인 문제를 정의를 하고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의 영상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이 창의적 공학 설계를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우리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저는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주제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아니면 얼마나 뭐 그럴싸하고 그런지를 떠나서 주제 자체에 대한 그런 거는 완전히 배제를 하고 일단 주어진 주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이런 과정을 얼마나 잘 뭐랄까요 이행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뭐 발표나 아니면 회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볼 거고요. 네, 그거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창의적 공학 설계 중에서도 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있어서 가져야 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틀로는 뭐 문제 정의야 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공학적인 창의적 공학 설계라고 하면은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탐색을 하거나 정의를 하고 그거를 공학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크게는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공학,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모든 엔지니어링 문제가 단순히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이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학문이잖아요. 공학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건데 그게 단순히 한번 이례적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탐색을 해서 정의를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나 이런 거를 뭐 찾아내거나 아니면 개발을 해내고 구현을 해내고 그래서 해결을 해낸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기술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한번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도 다시 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뭐 지금까지 일단 우리가 문제를 한 단계 해결을 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해봤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잘 사용하다가 뭐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상황이 바뀌어서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동일한 과정을 또 거치는 거죠. 그래서 또 동일하게 그런 뭐 변화된 그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문제, 뭔가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중요한 문제,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탐색을 하고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결이 되면은 또 다시 새로운 문제를 찾아 나가고, 결국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결국 공학이라는, 기술이라는 게 발전을 하는 어떤 사이클이 돼서, 뭐 여러분은 이번 학기에 요거를 딱 한 번 수행을 하겠죠. 이제 학기 초에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제안서 발표를 기준으로 할 건데, 제안서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문제를 탐색을 하고 정의를 하고, 아니면은 뭐 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해결 방법을 조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안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발표나 시연이나 기말 발표에서는 이제 그거를 실제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렇게 하면은 이번 한 학기가 끝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기말 발표를 하는 시점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생각을 했던 그런 그림이랑 실제로 수행, 문제 해결을 수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걸 토대로 이제 다시 그 다음을 위한 어떤 재현이라고 하잖아요. 디스커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봤더니 뭐 이런 것들을 느꼈고, 그래서 더 개선할 만한 점들은 뭐가 있는지까지 남길 수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적인 문제의 설계와 해결이라는 게 그냥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됐든 간에 그거를 이어서 또 더 개선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완벽한 기술, 완벽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전체 흐름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거를 해결한다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번 학기에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그냥 하는 건 없어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뭔가 우리가 주어진 어떤 문제나 기술, 뭐 무슨 알고리즘을 구현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그 기능이 동작하도록 구현을 한다 는 개념으로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요 두 개가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결국 공학이라는 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뭔가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재미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프로젝트 주제를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어느 존지 모르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간단하게 봤더니 이제 무슨 뭐 비전, 이미지를 보고서 뭐 강아지가 뭐 입마개를 착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거를 탐지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입마개를 한 강아지 사진,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강아지 사진 데이터셋을 모아서 그거를 분류할 수 있는 무슨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뭐 적용을 해서 뭐 어느 정도의 성능을 얻으면 되겠지 라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개선을 이뤄야 돼요. 개선을 이룬다는 거는 결국 기준이 있겠죠. 현 상태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최초로 시도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던 일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면 뭐 노벨상을 타겠죠.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사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랑 동일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유사한 뭐 알고리즘이나 시스템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출발점은 거기에요. 출발점.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아무것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면은 그냥 그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생기겠지만 적어도 공학은 그런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출발점은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개선을 하는 거죠.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내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뭔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이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개선을 이뤄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해야 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다 나와 있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기술 수준은 뭔지,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 여기에서 뭔가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현재 존재하는 문제는 뭔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게 불편한데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게 뭔지를 정의를 해내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해내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요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 어떤 현재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거를 실제로 해결을 하거나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안을 해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개선이나 변화를 이루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문제라는 것은, 공학적인 문제라는 것은 변화를 통해서, 기준은 뭐예요? 지금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데, 아니면은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더 좋은 상태라는 것도 사실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정의가 필요해요. 무엇이 더 좋은 건지, 어떤 맥락에서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좋다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할 건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개 입마개를 인식을 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냥 인식을 더 잘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인식을 해내는 시간이 더 빨라질 수도 있죠. 아니면 인식하는데 필요한 자원, 컴퓨팅 자원이 줄어들면은 그것도 개선이죠. 왜냐하면은 간단한 모바일 기기에서 만약에 인식을 해낼 수 있게 한다면은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또 개선이죠. 그게 아니라 전력 소모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아진다는 게 무엇인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좋아져. 여러분들 공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좋다는 건 없어요. 어떤 센스에서 좋아진다 라고 우리가 정량적이라고 하면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값들이겠죠. 시간, 소요 시간, 아니면은 들어가는 전력, 소모되는 비용, 그런 것들, 아니면 인식의 정확도, 이런 거겠죠. 아니면은 좀 어렵지만 정성적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정성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사용자의 편의성 같은 거를 우리가 좀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서도, 왜냐하면은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편의성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사람이 단순하게 이거는 더 편해졌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설문을 설계를 한다거나 해서 사람의 그런 심리적이나 감성적인 부분도 정성적인 결과이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측정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인 그런 좋은 것, 좋은 상태라는 거에 대한 정의도 같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런 거를 개선을 하는 거죠, 실제로. 뭐 그냥 뭐랄까요, 일단 문제 정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제안서 단계에서는 예상이나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를 미리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단계를 거칠 텐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나서려면은 이제 뭐 사람과 돈과 시간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투입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투입을 하기 전에, 뭔가 그런 자원들을 투입하기 전에 예상을 해봐야죠. 뭔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니까 그런 비용을 투입했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기대 효과를 미리 계산을 해보고 고를 할지 스톱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안서 단계에서는 얼마만큼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뭔가 예상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고, 이제 실제 해결 단계에 들어가서는 그거를 이제 충족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안서에서 이렇게 예상하거나 예측한 기대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목표로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해결을 하고 달성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학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리고 그 바꾸는 그 부분이 가지고 오는 어떤 개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개선이라는 것도 어떤 상태, 무엇을 좋은지, 좋은 게 뭔지를 정의를 내려야 개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개선에 대해서 뭐 요런 변화가 가지고 올 어떤 기대 효과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변화를 어떤 식으로 달성할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겠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사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제안서 발표 그 자체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제안서 발표에 담겨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를 정의를 해주는 건데, 문제를 정의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뭐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몇 가지 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건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나아질 수 있는지를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겠죠. 요거를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부터 할까? 여기서 그냥 다시 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요거를 보완을 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페이지를 잘못 추가했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제안서 발표라고 하면은 요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기술에 대한 조사 내지는 동향, 이런 것들이 일단 맨 처음에 이루어져야겠죠. 뭐 아니면은 현재 뭐 지금 뭐 유사한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뭐랄까요,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사한
유사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 시스템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맡게 될 시스템의 현재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요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랄까요? 요런 거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현재, 지금 상태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주제가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겠죠. 문제점을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원인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본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선 영역에서는 뭘 했어요? 지금 어떤 뭐 기술들이 요렇게 산재해 있는데, 여기에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가 있더라,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더라, 아니면은 우리가 담당하게 될 이 시스템에 지금 현존하는 문제가 요게 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면은 이 문제를 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겠죠. 되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있을 거고, 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문제, 아니면은 시급하지 않은 문제, 아니면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문제점을 분석을 해보고, 아니면은 뭐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그것들의 원인이 뭔지, 얼마나 중요한지, 해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하나를 잘 정의를 해오겠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까 얘기했던 뭔가 예상되는 효과, 기대 효과, 아니면은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아니면은 어떤 예측,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해결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사실 될 수 있으면은 정량적인 게 좋죠. 우리가 숫자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두루뭉술하게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얼만큼 나아질지를 잘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할 거고, 이거 좀만 더 땡길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어요? 가능한 해결 방안이 있을 거예요. 가능한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방법들을 다 찾아보는 거죠.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도 하죠. 그래서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조사를 하고, 아니면은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은 뭐 관련한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많이 찾아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아마 여기랑도 약간 연관이 되겠죠. 여기랑 약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비교나 분석을 이제 할 수 있겠죠. 요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최대한 나열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열된 것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가능한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평가를 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택할 방법을,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방법을 하나 내지는 뭐 그런 거를 고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획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하나를 골랐잖아요. 그쵸? 그거를 정해진 일정 안에 뭐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실제로 얘네들을 해결해 나가려면은 어떤 시간 계획을 따라서 나가면은 요거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제 생각에는 요게 제안서 발표가 되고, 이게 결국 문제 정의, 아주 좀 잘 짜여진 문제 정의라고 하면은 요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뭐냐면요, 여기 앞에서 설명한 요 부분은 사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 설명드렸죠. 뭐 현재 배경 아니면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문제점 아니면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것들이 가져올, 그거를 해결하는 게 가져올 기대 효과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보는 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정의가 되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 아직 실현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지를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예요. 나열을 하는 거죠. 이거 지난 학기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9.11 테러 일어난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미국에 침공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써서 내라고 했대요. 왜냐하면은 정말 전례 없는 테러가 일어났었잖아요. 항공기를 납치를 해서 건물에 그렇게 테러를 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너무 당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뭘 대비를 해야 될지조차 짐작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서 만약 당신이라면 미국을 어떻게 침공하거나 테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작성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전문가한테 부탁을 했냐면요, 그냥 국방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그거를 요청을 했대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소설가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어떤 자기 분야가 꼭 그 국방이나 테러랑 관련 있는 사람 말고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데려다가,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만약에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만약에 너가 미국을 침공할 하는 시나리오를 쓴다면 너는 어떻게 해볼래? 그거를 써서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게 담겨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일단 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한 평가나 선택은 뒤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해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일단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내보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를 쭉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평가 지표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게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뭐 5단계로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비용을 또 몇 단계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뭐 들어가는 시간,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평가 항목을 여러분들이 정하면 돼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떠한 항목들로 평가를 할지를 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게 아이디어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고르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번 학기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는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제안서 발표 이후에 많은 시간은 그냥 이거 실현을 하는데 보내잖아요. 그쵸? 여기가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디냐면요,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아이디어를 실행을 하는 건 그냥 실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지,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거는 이미 앞부분에서 다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을 잘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결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까지도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다만 그거를 실현해낼 뿐이에요. 그냥 실제로 만들 뿐이지, 이미 그거에 대한 모든 배경이나 필요성이나 목표나 그것이 가져올 효과까지도 이미 앞부분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푸는지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엄청 고생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게 해결한 문제가 안 중요한 문제면은 어떡해요? 기껏 고생한 게 아무런 효과도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앞부분을 잘해야 돼요. 문제를 잘 정의를 하고 어떤 문제를 풀지를 잘 찾아내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잘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 부분이 결국 제안서 발표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을 해서 살아나가다 보면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결국 공학이라는 게 문제를 푸는 거긴 하지만 그 문제가 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수단에 불과해요. 요거는 사실 수단에 불과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이 초록색 부분이 결국 우리가 푸는 문제가 뭔지를, 그 문제의 정체성을 정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 발표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아이디어 도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아이디어를 도출을 할 때는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판은 언제 한다? 나중에 한다. 뒤에서 하죠. 비현실적인 아이디어가 환영받으면 좋아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최대한 그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거죠. 실현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열심히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고, 또 뭐 그런 거 뭐 많잖아요. 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들 있잖아요. 뭘 더하고 빼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평가를 그 다음에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분들이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평가 기준을 뭘 할지, 그쵸?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뭐
여러분들 조언의 능력에 달려 있겠죠. 아니면은 뭐 창의성, 이게 뭐 얼마나 뭐 그거 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고, 그거를 뭐 몇 단계로 나눌지도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뭐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수결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표를 만드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평가표를 만들고 점수를 매긴 다음에, 점수를 뭐 가중치를 어떻게 줄지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뭐 2단계에서 딱 하나의 아이디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상위 두세 개 정도를 고를 수도 있고 해서 좀 한번 걸러낸 다음에, 그렇게 걸러낸 아이디어들을 다듬어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의 아이디어에서는 뭐 요런 게 부족했는데, 뭐 요런 것만 좀 더 개선하면은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 아니면은 뭐 그 상위에 있는 상위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들을 잘 뭐 조합을 한다거나 보완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뭔가 방법을 도출을 해서 요거에 대한 계획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추려냈다면 그 아이디어를 이제 구현해 나가기 위한 나머지 한 학기의 스케줄을 짜면 돼요. 네. 회의록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네. 요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자료가 끝나네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결국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전반적인 흐름을 봤더니 사실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보다도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하려는 그 문제를 정의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정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요 단계라는 거. 그쵸?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명심을 하시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안서 발표하실 때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발표에 담길 수 있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서 발표를 평가하는 기준도 사실 요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각각의 단계들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보고 평가를 할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